안녕하세요, 컴군입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이쯤이면 날씨가 선선해져야 하는데 아직 날씨가 덥습니다. 이번에는 신작 게임도 여러 출시가 되고 명절 이후로 관심 있으실 만한 특가 견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조립 컴퓨터 관련돼서 견적 구성하는 법, 가격이 아니라 용도에 맞춰서 견적을 구성해라 이런 영상을 만들지만 항상 지인들이 물어보는 건 컴퓨터 살려고 하는데 얼마나 하냐? 게임 좀 할 건데 100 정도면은 좋은 거 맞출 수 있어? 라거나 사무실에서 쓸 건데 좀 괜찮은 거 100 정도로 맞춰줘 입니다. 항상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견적을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도 합리적이면서 디자인도 호불호 없이 깔끔하게 해서 견적을 구성해보자 라고 구성한 게 이번 PC 구성이고요. 일단 이번은 4가지 견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50만원 미만의 사무용, 두 번째는 100만원 미만의 게임용, 세 번째는 100만원을 살짝 넘어가는 게임용이고, 네 번째는 150만원대의 고사양 게임용입니다. 이렇게 총 4가지 견적을 구성을 했고, 윈도우 11 홈 DSP 버전을 기본 견적 구성에 넣어서 윈도우 설치하고 드라이버까지 최적화해서 컴퓨터 받아보시면은 번거롭게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선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일단 가장 저렴한 사무용 견적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PC 구성은 이렇게 되는데, 항상 사무용으로 5500 GT를 지인들한테 권유를 하면은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성능이 의심스럽다 라는 반응은 100이면 100 전부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CPU부터 설명을 드리면 5500 GT라고 5600G의 후속작입니다. 6코어 12스레드의 기본 클럭은 3.6GHz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컴퓨터 잘 모르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시죠. 클럭은 힘이고 코어는 사람, 스레드는 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도 조금 아직도 힘들죠?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10년 전도 아니고 5, 6년 전만 해도 4코어 4스레드 정도면 매우 괜찮은 CPU였습니다. 이미지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4마리가 열심히 일하는 게 5, 6년 전 PC로 작업을 할 때의 느낌이면은 지금 5500 GT는 이런 느낌도 아니고 스레드가 12스레드이기 때문에 팔이 2개씩 달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봐도 최근 사이에 얼마나 발전했는지 확 체감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무용이나 집에서 CPU 소스를 잡아먹는 특수한 작업이 아니고서야 지금 견적 구성한 5500 GT의 성능의 절반도 사용 못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래도 그 가격이면 성능이 좀 안 좋지 않나? 라고 말하기 때문에 성능 테스트 영상도 영상 후반에 준비해뒀습니다. 메인보드는 MSI사의 A520MA 프로 제품이 들어가고, 출력 포트는 HDMI, DVI 2개를 지원합니다. 메모리는 클레브의 8기가 메모리 2개, 총 16기가가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익숙한 브랜드로 설명을 드리면은 하이닉스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SD도 동일한 클레브의 512기가로 넉넉하게 구성을 했고요. 케이스는 오픈 어항형 케이스에 쿨러 불빛이 거슬리는 분들도 있을 텐데 LED가 온오프가 되는 케이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파워는 에너지 옵티머스의 500W, 80 플러스 스탠다드 등급의 파워로 구성을 했고요. 스탠다드 등급을 받은 파워 중에서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서 이 파워로 구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게임용 견적인데, 여기에는 CPU가 5600이 들어갑니다. 일단 여기서도 6코어 12스레드의 CPU이지만 5500 GT와는 다른 게 CPU 자체에 내장 그래픽이 없는 대신에 L3 캐시 용량이 좀 더 높습니다. 이게 높으면은 성능, 특히 실사용에서 체감되는 부분은 게임의 프레임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용에서는 5600으로 구성을 했고, CPU 쿨러는 마이크로닉스의 아이스라 쿨러가 들어가는데 성능도 준수하지만 심플하고 이쁜 디자인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4060 중에 기가바이트의 윈드포스가 들어가는데, 이 그래픽으로 선택한 이유는 그냥 디자인이 그냥 검은 색상에 마감이 가장 깔끔합니다. 케이스랑 쿨러랑 어울리는 그래픽 카드 중에 가장 인지도가 높고 합리적인 가격의 라인업이라 윈드포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파워는 좀 더 넉넉하게 600W로 기본 구성을 했고, 메모리는 동일한 16기가지만 단일로 들어갑니다. 가격은 부담스럽지 않은 80만원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게임용 견적은 7500F와 4060 Ti가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CPU랑 보드 구성도 아예 바뀌는 게, 메모리가 DDR5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게임에서는 그래픽카드가 중요하다지만 7500F가 워낙 잘 만들어지고 가격 대비 성능이 좋습니다. 메인보드랑 메모리가 DDR5 규격으로 바뀌어서 CPU만 변경하는 것만으로 전체적인 견적 가격이 오르긴 하지만 5600과 7500F는 게임에서 프레임 차이가 평균 10프레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7500F로 기본 구성을 했고요. 가성비 고사양 게임용 PC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역시 기가바이트의 윈드포스로 구성을 했습니다. 마지막 게임용 견적입니다. 그렇게 저렴한 가격대가 아니지만 그래도 QHD 이상의 해상도에서 옵션 타협 없고 기왕 사는 거 좋은 걸로 구입하고 5년 이상 쓰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7500F와 4070 슈퍼의 조합입니다. 일단
4070 슈퍼 자체가 고사양 그래픽카드 중에서는 유일하게 가성비가 좋은 제품입니다. 이 견적을 왜 많이들 찾으시는지는 나중에 성능 테스트 영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자인도 역시나 블랙 중에서도 가장 깔끔한 윈드포스로 했고, 파워도 여기서부터는 마이크로닉스 700W로 변경을 했고, SSD도 이 정도 사양인데 512기가는 조금 아쉬워서 삼성 PM9A1 1TB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견적 구성 설명도 드렸겠다, 완성 영상도 보여드려야죠. 굉장히 깔끔하고 이쁘죠. 가격과 디자인을 동시에 잘 잡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마음에 드는 점이 케이스에서 나오는 LED 불빛이 호불호가 정말 확실하게 갈립니다. 무던한 분들은 역시 불빛은 은은하게 나와서 이쁘네 라고 하시지만, 밤늦게 불빛이 나오거나 특히 사무실에서 사용 시에 너무 요란한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케이스 자체에서 LED 오프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LED를 꺼놓으면은 전체적으로 그냥 깔끔한 무광 블랙 느낌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4가지 견적 전부 다 LED 온오프가 되는 건 동일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픽카드까지 올 블랙 색상에다가 그래픽카드 크기만 조금씩 다르고, 사무용 견적 같은 경우에는 기본 쿨러가 들어갑니다. 견적 구성과 외관도 보여드렸으니 성능 테스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릴 게 사무용 컴퓨터 테스트입니다. 왜 사무용 컴퓨터인데 롤을 하고 있나 궁금하시겠지만, 롤 같은 사양을 별로 안 타는 게임은 평균 120프레임 정도로 잘 돌아간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이게 이렇게 게임만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동영상을 여러 개 재생한 상태에서 게임을 해도 전혀 끊김이나 프레임 변화가 없었죠. 포토샵도 뭐 레이어가 여러 개 있는 파일은 아니지만 동시에 실행 중이었고요. 작업 관리자를 보시더라도 CPU 사용량은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실사용에서 저렇게 동영상을 10개 넘게 틀어놓을 경우도 없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간단하게 게임하고 여러 개 프로그램 띄워놓고 작업하는 정도면은 이 정도만 되어도 충분하다라는 걸 보여드리면서 나머지 게임용 컴퓨터 테스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게임은 검은시나 50, 로스트아크,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고, 모든 게이밍 옵션은 최고 사양으로 돌렸습니다. 4가지 게임 모두 FHD 해상도와 QHD 2가지의 해상도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FHD에서는 4060에서도 평균 140프레임 가까이를 유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4060 Ti에서는 144프레임을 안정적으로 꾸준히 유지가 되네요. 그리고 4070 슈퍼에서는 260프레임 이상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QHD입니다. QHD에서는 4060은 평균 90프레임 정도를 유지합니다. 일반 모니터 사용 시에는 상관이 없지만 144Hz 모니터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살짝 아쉬운 프레임입니다. 4060 Ti 같은 경우에는 평균 120프레임 가깝게 유지를 하고, 144를 완벽하게 방어를 못하지만 국민 옵션으로 하면은 방어가 될 것 같습니다. 4070 슈퍼부터는 평균 170프레임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모습을 보이네요. 다음으로 오버워치 2입니다. 오버워치 2에서는 4060에서도 144프레임 이상을 유지하고, 4060 Ti에는 테스트 당시 144프레임 제한을 걸어놓고 녹화를 해서 이렇지만 180프레임 이상을 유지해줍니다. 4070 슈퍼에서는 300프레임 가깝게 돼서 오버워치 유저분들은 어느 견적을 사더라도 FHD에서는 무난하게 돌아갈 듯 합니다. 다음으로 QHD입니다. QHD부터는 4060으로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게 평균 100프레임 정도를 유지해주는 모습이고, 4060 Ti도 144프레임 방어는 못해주는 느낌이지만 옵션 조절을 하면은 144프레임은 여유롭게 유지될 듯 합니다. 4070 슈퍼에서는 200프레임 정도를 유지하는 느낌입니다. 다음으로 로스트아크입니다. 로스트아크는 4060으로 평균 100프레임 정도 유지를 하고, 4060 Ti로는 144프레임 방어가 가능한 듯 합니다. 4070 슈퍼 같은 경우에는 200프레임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QHD입니다만 4060으로는 QHD 평균 프레임이 80프레임 정도로 아쉬운 모습이고, 60 Ti는 120프레임, 4070 슈퍼는 180프레임 정도 나오는데, 로스트아크가 생각보다 상당히 컴퓨터 자원을 많이 먹네요. 다음은 검은신화 50인데, 50은 게임 자체에서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FHD 환경입니다. 4060으로도 FHD 환경에서는 평균 139프레임이 나와주며 충분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4060 Ti에서는 평균 163프레임, 4070 슈퍼에서는 209프레임으로 그래픽이 굉장히 좋은 게임인데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QHD 환경입니다. 4060으로는 QHD 환경에서 평균 87프레임, 4060 Ti에서는 평균 111프레임이 나와줍니다. 4070 슈퍼에서는 평균 153프레임으로 QHD 고해상도로 갈수록 그래픽카드 성능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4종류 게임 테스트를 보여드렸습니다. 가장 많이 즐기시는 게임들과 신작 게임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FHD 모니터를 쓰신다고 하면은 4060으로도 충분하고 QHD 이상 고주사열 모니터를 쓰신다고 하면은 4060 Ti를 써야지 어느 정도 프레임이 방어가 될 것 같고요. 144프레임을 방어를 완벽하게 하면서도 옵션 타협하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4070 슈퍼 이상으로 가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성능 테스트까지 끝마쳤고 사용 용도에 따라서 원하시는 견적을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스트 자체가 CJ 게임에서 사용하는 옵션이 아니라 풀옵션으로 빡빡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실사용 시에는 좀 더 여유롭게 프레임을 유지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현금 가격이지만 현금 영수증 세감 계산서 둘 다 발행이 가능합니다. 사이트에서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긴 하나 금액이 조금 변경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도 여러가지 고려해서 알차게 준비해봤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